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태현 변호사, 박용 동아일보 경제부 차장, 김유림 채널A 사회부 기자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기업 총수 9명이 한꺼번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장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일가에 대해서 100억대 이상의 개별적인 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리딩 기업인 삼성전자의 사장님께서 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35억짜리 계약, 스포츠 회사와의 계약을 위해서 독일에까지 출장을 갑니다. 또 유럽 현지 회사에서 말들을 구입해서 그 구입한 말들을 정유라가 타고 다닙니다. 이런 사실들은 그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국제 스포츠 그 마장 마술에서 동의가 몇 등 정도 됐는 줄 아십니까? 560등입니다. 현재 560등짜리 선수를 2020년도에 올림픽에 2018년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승마협회 차원에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양호 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누구보다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2014년도에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일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5월 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사퇴해달라는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사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이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어 짐작한 데는 최순실 등을 포함한 여러 재단과 스포츠 재단, 블루케이 등의 업체 등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최근에 신문지상에서만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마포을 지역의 손혜원입니다. 이 삼성에는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있습니다. 과거 구조조정본부라고 불렸던 조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룹의 방향과 전략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 사실 이번 리콜 사태의 근원은 미래전략실이었습니다. 애플 아이폰 7 출시 한 달 전에 갤럭시 노트 7을 급히 출시한다는 결정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내려졌고 각 계열사는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는 경직적 조직 문화가 대량 리콜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도 총수 일가의 비선 실세라 할 수 있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한 일입니다. 이 참고인으로 모신 김상조 교수님은 삼성그룹 지배 구조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의사 결정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은 각 계열사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심지어는 불법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자사주는 표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 상대인 제일모직의 대주주 KCC의 자사주 전체
5.76%입니다. 전체를 팔아 넘겼고 물론 KCC는 합병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그때 왜 파셨습니까? 전 아까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트 7 관련해서 저희 제품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기대를 가지셨던 저희 소비자분들께 저희가 그것도 실망을 안겨드려서 정말 송구한 마음을 갖고 제 있고 시간이라 좀 시간이 없습니다. 제 질문에 딱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파셨습니까? 5.76% 자사주? 제가 정확한 경위는 모르고 당시 삼성 물산 합병 전에 이루어진 일로 네,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PPT는 화면들 봐주시고요. 그것을 매각하지 않으면 합병이 어려울까 봐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 부회장님은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거는 기억나십니까? 그것까지 팔아야 되는가라는 의견을 내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생각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 의견이 어떻든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각 회사의 CEO분들과 주요 경영진분들 이렇게 모아서 협의를 누가 하고 자사주를 팔라고 했습니까? 한 방향으로 이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개인의 의견은 상관없이 저희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팔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김종중 사장이 팔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김상조 교수님,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누가 팔라고 했습니까? 제가 김종중 사장을 만났을 때 김종중 사장으로부터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자사주의 매각을 강력히 공고했는데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초반부에는 거부 의사를 보이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팔게 되었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나 뜨거운 일이라 이 부회장께서는 거부하신 건 아닙니까?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남들이 다 보는 것인데 이것까지 팔면서 이렇게 이 합병을 성사해야 되는가 부끄러워서 하신 건 아닙니까?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아직 합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게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거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증명해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삼성 물산 합병 보고를 처음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것도 잘 생각 안 나실 것 같으네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않지만 당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최고 경영진 몇 분들이 협의를 한 다음에 저에게도 의견을 물어왔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부회장께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의 손은 청와대에도 미쳤습니다. 지난 국민연금공단 기관 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미 2015년 5월 말 삼성물산 합병 계획이 발표되기 한 달 전 4월에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1월 29일 한겨레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각종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안종범이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종범은 홍완선과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오래전부터 친한 사이였고 자기가 청와대로 끌어들인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을 통해 홍완선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영표에게도 물밑 작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홍완선 이사,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으로부터 삼성물산 합병에 관해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일체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입니다.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미 삼성은 합병 훨씬 이전인 작년 4월부터 최순실이 되었던 청와대가 되었던 이미 합병 문제를 알리고 사전 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해 왔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청와대 안종범도 이미 4월에 합병권을 알고 작업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당연히 4월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이재용 부회장님, 삼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부회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존 재벌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정 회장님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그룹은 자신의 성공을 황금의 삼각축으로 설명합니다. 회장의 영도력, 미래전략실의 기획력, 그다음에 계열사의 전문 경영력. 과거에는 그것이 성공의 원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변화한 어떤 주변 환경에 맞춰서 삼성그룹이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방청객 및 취재 언론인들께서는 조사장이 정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재용 정인 답변했어요. 저희가 한국의 기업으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고용 창출도 더 하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저 자신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도 많습니다. 앞으로 절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더 좋은 기업이 되도록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영주 문경 예천의 최계일 의원입니다. 이승철 부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예,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건립 관련해서 우리 이승철 부회장님 진술이 조금씩 바뀐 측면이 있는데요. 기재위 증인으로 나와서 그때 증언도 하셨는데 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출연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 후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우리 부회장께서는 재단 건립을 위해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죠. 뭐 이번이 처음입니까? 제가 부회장 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여러 가지 재단이 설립된 적이 있는데 그 재단 설립과 이번 K스포츠 미르 재단 설립과의 차이점이랄까 그런 것은 좀 말씀은 하실 수 있나요? 뭐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를 세세한 부분을 이렇게 청와대에서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셨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점이 뭔가 하면 과연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이 자발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강요에 의한 것이냐, 뇌물이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가 지금 이 수사의 대상도 되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러한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K스포츠 재단과 미르에 출연한 것 이외에 대기업이 출연한 또 자금을 요청받은 부분이 삼성, 롯데, SK입니다. 이 세 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삼성의 이조영 부회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들어왔습니까?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는 삼성이 K스포츠와 미르에 출연을 했죠. 예, 그 이외에 최순실 정유라 측에게 제공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금액을 제공한 것은 맞죠. 예, 제가 알아보니까 2015년 9월 10월 4일에 최순실 소유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인 코레스포츠, 이 코레스포츠가 나중에 비덱스포츠가 됩니다.
거기에 명마 구입, 관리, 차량 대여 등 컨센트 계약을 맺었고 그 당시 35억 원, 그 후에 45억 원에서 약 80억 정도의 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이에 관해서 삼성이 이렇게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의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저희가 연루가 돼갖고 정말 어떻게 말씀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대비책을 아주 철저하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측에 묻겠습니다. 롯데도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70억을 또 제공을 하셨죠? 예, 그 70억은 왜 제공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강요하지 않았고, 그 우리 그룹한테 좀 지령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죠? 그 우리 그룹에 돌아가신 이인원 부회장님 비롯한 그 분하고 그리고 해당부서 해당부서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인원 부회장께서 돌아가셨죠? 예, 롯데에서 그 금액을 제공한 이유는 면세점과 당시 형제난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SK 측에 묻겠습니다. SK도 K스포츠와 미래에 출연을 하셨죠? 네. 그 이외에 80억 그 금원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죠? 제가 직접 관여된 것도 아니고 저한테 보고 온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단지 어떤 명목으로 8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까? 펜싱, 테니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에 대한 육성을 필요로 한다는 명목하에 왔다고 실무진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룹과 달리 SK는 그걸 거절을 하셨어요. 네. 예, 그건 왜 거절했죠? 실무진 얘기로는 이것도 사후에 전부 들은 일입니다만 당시 왔던 계획이나 얘기가 상당히 부실했고 또 그 돈을 전해달라는 방법도 좀 부적절했다라고 들어서 알겠습니다. 결국, SK 같은 경우는 우리 회장님 사면 때문에 출연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뇌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SK에서 뇌물을 제공했다고 생각했다면 뭐 80억 요구가 왔을 때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뭐 그대로 제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존경하는 최교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조 진행 중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참고하십시오. 삼성과 하나 빅딜 계약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성과 하나 빅딜 계약서. 두 번째, 독일 대형 로펌 브록스타 삼성 측 독일 현지 법인 업무 관련 계약 체결 henang.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일에 있는 대형 로펌 브록스타 삼성 측 독일 현지 법인 업무 관련 계약 체결 henang입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대기업 총수 분들
의원님께 공통적으로 일단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광화문 거리에서 6차에 걸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정인들 중에서 그 촛불 집회에 나가 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자, 촛불 집회에 나가 보면요. 국민들이 가장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박근혜 퇴진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외치는 게 재벌도 공범이다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도 공범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재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공범 맞습니까? 저희가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범임을 인정합니까? 앞으로 더 좋은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외치는 재벌도 공범이다. 동의합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아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공범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미비한 점. 자,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저 자신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저희 삼성도 바꿔야 될 점,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점,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예,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참 경솔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실 의사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압력이든 강요든 제가 철저히 좋은 회사의 모습을 만들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국민들이 기대한 대답일 겁니다. 지금 정의께서 답하신 그 말씀을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삼성의 약속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국민들에게 절대 다시는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는 모습 안 보이도록 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이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끌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약속하기 어렵습니까? 여기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자, 최태원 회장님,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증인 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독재했죠? 예. 몇 분 만났습니까? 3, 4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만났는데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하던가요? 전날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3, 40 동안 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고요. 대통령의 논리로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3, 40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3, 40분 동안.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듯이 저희 회장님 건강도 물어보셨고 저희 핸드폰 사업, 국내 투자 현황, 그리고 자, 그날 돈 내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기부 좀 해달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얘기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재단에, 미래재단에, K스포츠 재단에 기부 좀 해달라. 그 얘기는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저도 이번 문제가 되고 나서 챙겨봤는데 아마 밑에 실무자선에서 자, 그러면 회장에게 보고 없이 재단에 기부가 된 겁니까? 네, 이런 일 갖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이야기를 최초로 들은 게 15년 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확한 시기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15년에 승마협회를 하나에서 삼성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정도는 회장한테 보고를 하죠. 승마협회를 맡게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 맡게 됐는지도 보고를 받았겠죠. 그때 정의는 최순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자, 네. 삼성이 독일에 얼마를 후원했냐는 안민석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는데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잿더미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우리 대기업들의 열심히 한 노력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동차에서 일용품까지 국산품 애용에 애국심이 있기에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정경유착과 관련한 의혹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국가 경쟁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오해를 사는 어떤 행위도 우리 재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정치권과 함께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국회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날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기업도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독대하여 각 기업이 처해 있는 각종 민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뒤로는 준조세 성격의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방금 제가 준조세 성격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구본모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회장님 마이크를 당기세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허창수 정경련 회장께 묻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정경련에서 대북 비료 보내기에 80억 원, 대한상인 무역협회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 외에 우리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뭐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정부 늘 이렇게 각 정부마다 대기업의 공익재단 설립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출연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묻습니다. 대북 비료 보내기 때 하고 이번에 미르와 K스포츠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저 비료 보낼 때는 제가 정경련에 있지 않았고요. 이번에 미르하고 K스포츠는 청와대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과거 정부도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 때는 제가 정경련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정경련 회장이 아니더라도 기업 회장으로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예. 기업이 거절하기가 힘든 건 예.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이승철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기업 출연을 하셨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설립할 때 보고를 받았는데 예. 이승철 부회장도 뭐 메신저 역할 이상은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철 부회장 보고 때 첫 보고가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설립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로부터 출연 요구가 있었다. 출연 요구 대기업한테 청와대의 그 입장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순실 청문회 관련해서 해체라는 재벌 우리 총수들의 답변, 요구가 그다음에 네. 의원들의 질의를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정경련에도 자, 요약을 조금 해볼까요? 시민들이 특히 이제 왔죠. 이재용 삼성그룹 네. 회장의 부회장에 대한 정경련 질의가 해체에 많았습니다. 대해서는 특히 승계 네. 과정에서 뭔가 뭐 국민연금이 그런 우리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뭔가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네. 질의에 대해서 저 삼성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인volved 돼 있다는 것은 오늘 질의의 핵심은 아마도 대가성에 대한 게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의원들도 미르나 해체에 K스포츠 대해서 재단에 걱정을 기업들이 돈을 낸 것은 해체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제 낸 거 마음대로 아니냐라는 것을 오늘 뭐 여기서 입증해보고 싶은 생각이 어떤 클 거라고 생각이 제가 됩니다. 혼자 네. 그 차원에서 일단 예, 삼성의 예. 경우에는 자, 삼성 우리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서 질문했던 거는 작년에 삼성물산과 특히 이번 출연과 관련해서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사면 엘리엇이 대가성이 6개 헤지펀드 엘리엇이 가지고 합병을 출연을 반대했는데도 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은 왜 찬성을 우리 했는가? 문화예술 그 체육인들의 과정에서 뭔가 대가가 상과 있지 복지를 않았는가라는 위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질의를 했었고 네? 그에 앞서서 이제 합병이라든가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그러면은 얘기는 출연할 신문 때는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제의를 제기됐던 받고 의혹 자발적으로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좀 더 그 대가성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 밝혀지거나 그런 것은 네.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이 들립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질문은 이 이재용 회장이요, 맞게 최순실 씨를 기꺼이 개인적으로 출연해서 모른다라고 했다가도 문화예술 안지 얼마 안 되다 이런 체육을 식으로 약간 좀 위해서 헷갈리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동의하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꺼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을 아냐라는 질문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뭐 개인적으로 사적인 관계를 가진 경이 이런 질문인 거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인 모른다 이 얘기인 거고요. 최순실 씨 안지 얼마 안 됐다는 거는 그거 이미 언론에 보도가 한번 됐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 삼성의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사장이요. 실질적인 삼성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네. 책임자거든요. 정부의 장충기 사장이 2015년 여름쯤에 삼성의 내부 정보망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최순실 씨가 이 정권의 실세라는 것을 파악을 했다라는 게 이미 언론에 이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최순실 씨가 이 정권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안 것,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그다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 답변 태도 지금 몇 번씩 아무래도 지금 이재용 회장의 얼굴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준비된 답변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이 사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정유라 씨 지원을 위해서 한 것을 다 합치면 300억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액수고 그다음에 이제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고 한다면
바로 그 미르 K스포츠 외에도 네. 삼성은 이제 뭐 비덱스포츠 같은데 그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 35억을 낸 것을 비롯해서 정유라 씨 그 승마 프로젝트에 기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게 무슨 청탁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 이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은 대부분 본인이 잘 모른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언론 수준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그 이상을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지금 의원들의 질문 수준이 거기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에서 보도된 정도니까 미리 다 준비된 거죠. 그 준비된 것도 대부분 팩트를 반박하기보다는 그냥 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지금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의원들이 사실은 깨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뭐 예를 들어서 35억을 냈는데 그 냈을 때 삼성이 뭘 기대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어떤 제보나 정보가 없이 저런 식으로 마냥 막연하게 계속 질문을 했다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아마 저런 식으로 보다 좋은 기업이 되겠다 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아마 100번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의 질의가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압력과 강요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사전에 나오실 때 준비하신 용어입니까? 대통령과 혹은 대통령 권력, 비선 권력으로부터 압력과 강요를 받았다. 그래서 재단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재단 출연권은 아마 전경련에서 이 각 기업별로 좋습니다. 작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 독대했습니다. 현재까지 몇 번 독대하셨습니까? 그때랑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로부터 믿음을 얻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2년 신년사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회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저희가 특히 이번 일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각오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사내 유보금이 210조 3천억에 이릅니다. 알고 계시죠? 회사마다 조금 삼성 전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그 정도 대략 될 그렇게 것도 됩니다. 삼성건설을 포함해서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법무부로부터 담합과징금에 대한 사면을 받았습니다. 삼성의 담합과징금은 전체 10대 건설사의 1,838억에 삼성만 1,838억에 이릅니다. 전체 10대 건설사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는 자,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내 유보금도 잘 모릅니다. 담합과징금 사면을 받은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레벨과 단위의 세계적인 전략 단위의 이재용 증인은 일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홍완선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작년 7월 17일 합병 직전입니다. 홍완선 본부장. 이재용 부회장과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시간 반 가량. 국민연금기금은 합병 비율 1대 0.35를 이건 부당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얘기했죠. 합병 비율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 법에 의해서 결정된 됐습니다. 합병 비율입니다. 동문서답하면 넘어갑니다. 이재용 증인. 이승만 정권부터 현 정권 이르기까지 삼성이 불법 정치 자금을 약 860억을 냈다는 것이 제 계산입니다. 그중에 박근혜 정권과 무려 484억 약속하고 제공했습니다. 절반에 이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십니까? 저희가 부족한 게 많고 앞으로 반성하십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반성하십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반성이라는 용어와 부회장께서 얘기하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반올림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입니다. 고황유미라는 노동자 아십니까? 예. 삼성은 조정위원회
공익재단 1,000억을 조성해서 이 반도체 노동자들의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이 절절한 요구에 대해서 삼성은 개별적으로 사과하고 개별적으로 보상하고 개별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만 내놨습니다. 그러한 삼성입니다. 어버이 연합에 삼성이 가장 큰 회원사로 있는 전경련을 통해서 수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 이학수 구조본부장은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삼성 엑스파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재용 증인은 메르스 사태 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고해 성사가 저는 대국민 사과의 첩경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해 성사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선 아까 반도체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종업원들과 저희 고객들의 안전을 더 네.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사과할 미비했던 용이 점이 있냐는 말씀에 또 동문서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1조 원대 방산업체를 여기 계시는 김승인 회장이 오늘에 계시는 한화에 매각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입니다. 정부는 3개월 만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독일에 박상진 사장을 보내서 승마협회 회장을 보내서 최순실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합병을 이뤘습니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단 출연금을 204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주가를 관리해준 의혹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은 포괄 일죄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송구스럽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전체는 다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여러 지적 중에 저희가 부족한 점도 많고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련 가장 큰 회원사입니다. 전경련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해체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여기 선배 회장님들도 계시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경련에 많은 직원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경련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자격이 없고 한 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전경련 활동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28년 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을 청문회장에 세우는 이런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었습니다. 정말 국민께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많이 변화되고 발전됐는데 어쩜 이렇게 국가 권력과 기업들은 변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개탄해하고 있고 그것이 광화문의 촛불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라도 우리는 바꿀 건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과정에서 우리 증인 여러분들 답변 솔직하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앞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는데 알았던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기억이 아직도 안 나시는 겁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부회장께서는 대통령 2번 독대하셨죠? 최근에 2015년 7월 달에 한 번 하시고 2016년 2월 달에 하시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첫 번째 독대할 때
그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 기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예.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의원님,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정확히 되짚어 보시고요. 예. 오후 질문에서는 정확한 시점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저 기억을 한번 되듬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회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국민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무슨 일이 창피합니까? 무슨 일이 후회되십니까? 이런 승마 관련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챙겨보니까 조금 더 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 승마 관련 지원된 사실을 그러면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고서 하신 일입니까? 모른 상태에서 진행된 일입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런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솔직한 답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을 독대하셨을 때 지금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회장님 건강을 여쭤보셨고 핸드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라고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2015년 7월 달 독대 상황이죠. 예. 그런데 기부와 관련돼서 질문했더니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못 들었던 얘기입니까? 아니면 들을 사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다른 건 다 기억이 나는데 기부 관련된 것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나올 때 여기다가 출연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출연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못했다? 그럼 출연과 관련된 얘기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융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 같은데 문화융성과 이 스포츠 발전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요. 창조 경제와 관련된 말씀하셨지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문화융성과 관련된 얘기할 때 여기서 문화융성과 관련된 재단과 설립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고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 체육 발전인지 스포츠 발전인지 이게 우리나라 관광 사업이라든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니까 삼성도 많이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 문화융성과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지금? 문화융성과 알겠습니다. 자, 기억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걸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의원님. 자, 이 이후에 삼성에서는 각 계열사를 통해서 79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제일기획, 삼성생명, S1, 삼성화재 등등의 계열사들이 일제히 출연을 합니다. 이 모든 계열사들이 동일한 시점에 출연할 수 있는 것, 이재용 회장의 지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도 문제가 되고 나서 어떻게 출연이 되었는지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정경련 회비 배분하듯이 단순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 안에서도 배분을 해서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그만 건까지 나중에 오해가 되고 의혹이 될 건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제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더 이상 창피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예,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CJ 손 회장님. 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2013년도 하반기에 지금 조원동 경제수석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마이크 입에 대고 크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연락했던 거는 전화가 아니고 좀 만나자 그래서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 그러던가요? 조원동 수석 이야기는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좀 회사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왜 경제수석이 개인 사기업체의 부회장한테 회사를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날 조 수석 말은 대통령 말씀이라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는가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근데 왜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함부로 하는 거죠? 우선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의아할 텐데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네. 당연히 반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답을 듣지 못했다. 네. 그래서 또 통화를 하셨죠. 네네. 그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아니 통화를 또 한 이유는 당사자인 이미경 부회장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조수석 얘기를 자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CJ 어쨌든 이미경 부회장은 퇴임을 했죠. 그 이후에. 퇴임하진 않고 한 7월 초순이 7월 중이었는데 말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거 아니에요? 뗀 건 아니고 미국에 가서도 계속 CJ의 세계화 글로벌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대통령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개인 사기업체의 부회장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이유를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CJ에서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실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CJ가 TVN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정말로 큰 기업인데 이 큰 기업이 대통령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지 내부적으로 짐작하거나 분석하는 바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뭐 경솔하게 추측을 할 수는 없고 이 얘기를 말한 조수석이 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수석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십시다. 손 회장님 지금 재계에서 이렇게 한 30년 이상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서 회사의 그룹의 부회장이나 회장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유는 얘기해주지 않는다. 그런 상황들 혹시 자주 겪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은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정경련에서 그토록 주장하는. 예.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간부 직원으로 하여금 손을 떼고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인데 그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직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지금 대통령 말고 과거에도 뭐 이 군부 정권 때나 그럴 때는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었다 하는 기억이 아니 있습니다. 그게 그때는 그 중앙정보부나 국정원이 사람들 잡아가서 서슴없이 고문하고 강목으로 두드러 패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2016년 스스로 대한민국의 모두가 인정을 하듯이 산업화도 완성이 됐고 민주주의도 완성이 됐다고 하는 이 시대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기업체 부회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이게 지금 당연하고 일반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뭐 흔한 일은 결코 아닌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독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독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2번 했습니다. 직접 만나셨죠? 예. 청와대 안에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안가에서 만나셨습니까?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가에서는 1대1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 다른 배석자가 있으셨습니까? 뭐 1대1로 만날 때도 있고 또 배석자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1대1이고 한 번은 배석자가 있었습니까? 네, 뭐 배석자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무슨 얘기들 하시던가요? 뭐 처음에는 그 정부가 문화산업을 정부의 그 주요 정책으로 정하고 난 다음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CJ가 문화사업을 많이 하니까 좀 열심히 해달라는 뭐 그런 격려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K컬처 밸리가 사업의 결정이 됐고 그게 한 800억 정도를 투자하신 거죠? 뭐 그 앞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은택 씨라고 하는 분하고 접촉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 행사장에서 한번 그저 수인사 한 일만 있고 그 이후로는 만난 일이 없습니다. 네.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은택 씨 접촉했다는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가 뭐라고 그러는가요? 차은택 씨가 어떤 요구와 어떤 언동을 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저희 회사 그 창조 혁신센터라고 문화 융성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좀 자기가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송영시 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남갑의 이종구입니다. 우리 이재용 주임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 기억하시겠지만 2월 7일 날 삼성그룹은 이제 에버랜드 전환 사채 증여 문제 그리고 엑스파일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깊이 반성한다고 당시 이학수 부회장이 발표를 했지만은 이건희 회장께서 머리를 숙였죠.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는 2008년 4월 22일 날 그야말로 삼성 치욕의 날입니다. 예? 기억하시죠? 그날 상황을? 그 당시에 삼성 특검을 한 결과로 차명 계좌 운용 등 이 불법 혐의로 기소되고 그래서 그때 아버님께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퇴진하겠다. 법적, 도의적 모든 책임을 다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야말로 삼성의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겠다. 그리고 차명 계좌는 실명으로 전환을 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 유익한 데 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지키셨나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방법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던 중이셨는데 갑자기 와병이 되셔가지고 타이밍을 놓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사죄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구조조정본부의 기능, 뭐 미래지향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기획실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전략기획실 해체해가지고 미래전략실 또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룹의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권력 핵심에게 정치자금 제공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각종 불법 행위의 중심에 이렇게 구조본이 미래전략실이 서 있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지금 이재용 증인의 태도는 말로만 지금 반성을 한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많은 국민들이 삼성이 청와대 헤드쿼터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 삶았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재용 증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 홍완선 기금운용부장을 만났죠? 아까도 만났다고 그러셨죠? 예. 그 당시에 실세는 최경환 부총리인데 최경환 부총리하고는 몇 번을 만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럼 만난 적도 전화 통화한 적도 없어요? 행사장에서 행사장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1대1로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뭐 1대1로 얘기를 할건 뭐 하여튼 뭔가 얘기를 했죠. 그럼 홍완선 그 기금 운영부장은 이사는 이재용 네, 지금 청문회장에서는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성, 여러 가지 대답들이 양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묻고 있는데 오늘 재벌들의 김태현 재벌들의 어떤 답변 태도, 준비 어떻게 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벌들의 답변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문서답 창은 좀 피해가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일단 언론 보도에 나온 것까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피해가는 어떤 측면들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좀 자초한 것이 의원들의 질문이 어떤 자료를 대고 우리가 궁금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뭐 묻기보다는 일종의 뭐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 좀 추상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뭐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이 청문회 쟁점이 아닌데 조금 더 자료를 밑받침된 정치한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벌 개혁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재벌 회장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대답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지금 새로 나온 추가적으로 나온 의혹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의혹들은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글쎄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국정조사라든 이런 것이 28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까지 계속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늘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 왔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벌 총수들이 나갈 때는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그 보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준비 이런 걸 치열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준비가 치열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질문도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고성을 지르거나 이런 것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과연 전 세계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인 이런 총수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했던 이런 행사의 의미, 이 조사의 의미가 어느 정도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을지 약간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유독 네.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이렇게 질문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재용 부회장은 네.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그런 부분, 미르재단에 가장 많이 출연한 것도 출연이지만 네. 그 독일에다 지원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부분에 있어서 대가성이 있느냐, 뭐 이 네. 부분도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의혹의 중심에 있으니까 질문이 집중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다만 또 하나는 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타겟을 이재용 부회장으로 좀 잡은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종의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굳이 뭐 의원들이 나는 재벌에게도 이렇게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어 네. 라는 것을 뭐 의정 보고서나 나중에 선거 캠 공보물에 쓰려면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회장들보다도요. 뭐 그런 측면도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내용들이 좀 그런 수준이거든요. 예. 이 사안의 쟁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어떤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청문회와 관련 없는 것들도 질문이 나와서 저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타겟으로 잡은 그런 측면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야 의원 할 거 막나하고요. 김유림 사회부 기자가 볼 때는 저 청문회 지금 장면 거의 1시간 가까이 지켜봤는데 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저 이 기업 총수 9명을 모이기도 힘들었던 문제고 또 이 이틀밖에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그 시민들이 같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님들 얼마나 많은 제보들을 바탕으로 따끔한 그런 지적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같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오전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이 정도밖에 질문이 안 나온다는 것,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후 시간에는 얼마나 더 날쌘 공방이 오고 갈지가 더 기대가 되고 조금 더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왜 그 온루비 청문회 때 청문회 통해서 밝혀진 거는 고 앙드레김 선생님 본명의 김봉남이라는 거 하나잖아요. 네. 네. 오늘도 밝혀진 거 하나 있습니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은 재벌이 아니다. 네. 촛불 시위에 나갔다는 것도 네. 하나로 밝혀진 사실. 네. 자, 그걸 떠나서 좀 오늘 되짚어볼 이슈는 있는 것 같습니다. 1928년 만에 일어난 이 청문회 이런 재벌이 다시 출석하고 또 질문을 하고 이런 일은 이제 좀 네. 여튼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아마 자정까지 이 청문회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면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저희가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